두 회사에서 인텔하고 AMD하고 두 회사가 양분돼 가지고 잘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컴퓨터는 항상 자기가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포맷을 해가지고 하드만 깨끗이 지운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인스톨 해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윈도우 오퍼레이팅을 다시 깔 때에는 뭐 이런 샵 같은 데 갖다 주면 요즘 옛날에는 80불 받는데 요즘 한 40불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인스톨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안 해서 그러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가도 돼요. 저기 보면은 뭐 윈도우 프로그램도 저기 있으니까 USB다 넣어가지고 가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USB에 부팅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USB 껴가지고 바로 인스톨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뭐 가가지고 40불 낭비할 거 없이 집에서 하면 돼요. 컴퓨터만 안 된다고 할 필요 없이. 그리고 깔기도 쉬워요. 예전같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자,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는 이제 제일 이제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마더보드하고 하드 드라이브예요. 두 개가. 네. 말 그대로 저장 장치, 그리고 뭐 메모리가 기억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래픽을 내주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 뒤에 보면 이렇게 모니터를 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래픽 카드예요. 이건 올드워즈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은 굉장히 팬도 달리고 좋게 나와서 우리처럼 영상 작업하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비싸요. 1000불대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400불, 싼 것은 뭐 7, 80불짜리도 있고 한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차이 나요. 그리고 기억 장치로는 이게 메모리인데, 여기에 우리가 뭐 웹사이트 가고 하면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장치예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저장이 여기로 되는 거예요. 하드 드라이버는 예전에는, 지금 여기에는 스카시 방식이 없는데, 스카시 방식은 핀이 옛날에는 끼는 핀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뭐 서버용으로 스카시 같은 게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IDE 방식, 요즘에 쓰는 게 SATA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자기 컴퓨터가 어느 방식인지 보는데, 요즘은 거의 SATA를 쓰기 때문에 뭐 486이나 586 이쯤에는 IDE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걸 안 써요. 사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이것은 다 똑같은데 핀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IDE 방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SATA 방식은 요런 식으로 틀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옛날 스타일 방식인데, 이게 스카시라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삼성에서 최고 잘 만들죠. SSD. 요즘은 이렇게 USB를 자꾸 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개발을 새로 해가지고 나온 게 SSD예요. 굉장히 빠르죠, SSD가.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버는 예전에 쓰던 거에서 지금은 SSD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보시면 방금 이렇게 봤듯이 안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뭐 굳이 안에는 뜯어볼 이유도 없고, 뜯으려기도 한참 걸려. 이거 뜯을 이유도 없어요. 이거 그냥 나가면 갖다 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에다 쓸 수도 있고, USB로 해서 밖에다가 이렇게 해서 밖에다가 꽂아가지고도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뭐 이 방법은 뭐 거의 추천은 안 해요.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게 이제 삼성에서 만든 노트북용 이런 식으로 해서 SSD가 요즘은 나와요. 나중에 뭐 또 다시 SSD에 대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저런 게 SSD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5라고 돼 있죠. 이건 노트북용이고, 큰 것은 더 커요.
3.5로 돼 있죠. 이게 더 큰 게 데스크탑용, 그 다음에 2.5는 노트북용. SSD하고 하드 드라이버고 부팅 컴퓨터를 뭐 우리가 부팅한다고 죠. 컴퓨터를 딱 켰을 때의 스피드를 보면 7200 RPM 하드 드라이브를 테스팅 해보면 32초 정도가 나와요. 윈도우를 부팅하는 타임이. 근데 삼성 SSD를 넣고 딱 부팅을 하면 9초에 컴퓨터가 켜져 가지고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차이가 이 정도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더보드에서 연결 방식은 뭐 같은 검정색인데 제일 앞에 부분이 예전에 A 드라이브나 하드 드라이브를 CD롬을 끼는 에리아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드 드라이버가 끼는 에리아예요. 그 색깔로 해서 이제 구별했는데 요즘은 이걸 안 써요. 그냥 뭐 한 가지 라인으로 쓰는데 여기 갖다 놓은 게 없네. 요런 방식이에요 이게. 요런 방식으로서 예전 컴퓨터들은 마더보드 꽂고 그 다음에 하드나 CD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별 저거가 없는데 요즘은 이 방식을 쓰지를 않아요. 다 사타를 쓰지. 이 컴퓨터를 하는 이유는 영상을 만들고 할 때 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컴퓨터가 고장나면 집에서 간단하게 빨리 고칠 수 있게 그래서 하드의 재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컴퓨터를.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봐가지고 집에서 그냥 픽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컴퓨터가 이런 것이다 하고. 컴퓨터는 뭐예요? 계산기가 발달해가지고 컴퓨터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손으로 해서 수학 계산을 하고 했지만은 그게 계산기가 나오면서 계산 능력을 배양을 해줬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된 거예요. 그게. 그 뭐 영화에도 나와가지고 뭐 여자들이 뭐 나사에 달나라 어디 착륙 지점 막 계산하는 그런 영화도 있죠. 거기에 슈퍼컴퓨터 뭐 그 당시에 미국 거 IBM에서 만드는 그게 등장을 하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이런 정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달할지는 몰라도 하드 드라이브만 봐도 저 방식대로 이렇게 옛날에는 하드 드라이브가 이렇게 도시락처럼 컸어요. 시골 도시락. 근데 지금은 저렇게 간단하고 삼성에서 SSD를 만들어 가지고 스피드도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 연결 방법은 컴퓨터
방금 보셨듯이 이게 영상인가? So here's the moment we've all been waiting for. After hours of putting together our PC, we're going to press the power button and see what happens. If all goes as planned, we should see some. 이거 할 때는 컴퓨터 다 끄고 하시는 건 기본입니다. 이거 또 켜놓고 하시면 안 돼요. So let's go ahead and press the power button. 그리고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 났다는 걸 알아요. Looks good so Yeah. far. Configuring the BIOS is going to be one of your final steps to setting up your new PC. The BIOS is software built onto the motherboard that manages the hardware you've installed. On your first boot, you'll likely receive an error message. That's because you still need to configure your BIOS settings. Every motherboard is a little bit different, but this is what the BIOS screen looks like on our motherboard. Our EVGA motherboard uses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컴퓨터를 켜가지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에 바이오스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 바이오스를 들어가면은 이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드를 제로뱅크에다가 끼우니 메모리를 끼우니 이런 메모리가 나오고 타임을 맞추고 모든 이 마더보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 있는 데가 여기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배터리를 이렇게 뺀다고 치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저 데이터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시스템에다가 패스워드를 걸어놨다. 그럼 컴퓨터 뚜껑을 열고 요 배터리를 뺐다가 1분 있다 끼면 패스워드가 날아가요. 그럼 다시 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 밑에 주 기억장 CPU가 있는데 CPU는 컴퓨터의 속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CPU가. 요게 뇌란 말이에요. 뇌. 요 밑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뜨거우니까 이게 돌려 가지고 열을 분산시켜 주는 건데 이 속에 이런 게 들었는데 이게 486, 586, 펜티움 요거 가지고 스피드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스피드하고 메모리 스피드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컴퓨터가 이제 하드를 통해 가지고 나가면서 그래픽 카드에서 이렇게 분산되면은 나가면은 이렇게 그래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간단해요. 거의 거기에 관심을 안 두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는데 똑같아요. 컴퓨터를 딱 키면 얘한테로 먼저 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다 돌고 나서 삑 하고 소리가 나면서 켜지죠. 근데 갑자기 삑삑 2번을 한다. 그러면 메모리가 잘못됐다거나 비품 2번, 3번 길게 짧게 요거 가지고 컴퓨터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따라 가지고 이게 고장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복사해 가지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마더보드 자체는 절대 고장이 없어요. 웬만해서 그렇게 또 설계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CMOS라는 데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이 마더보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윈도우를 CD에다가 CD롬에다 넣고 윈도우를 설치해야 되는데 부팅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 자꾸 옛날 윈도우가 나오고 인스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순서를 바꿔놔야 돼. CD가 먼저 되고 그리고 부팅이 되게.
근데 그걸 안 바꿔놓고 계속 하면 그냥 윈도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옛날 것이. 그러면 윈도우를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하드 퍼스트 뭐 아니면 CD롬 퍼스트 그래야 그 부팅이 되는 거예요. Phoenix Award BIOS, and we have categories called standard CMOS features and advanced BIOS features. Selecting standard CMOS 여기 지금 이 나오는 게 하드 드라이버를 이렇게 꽂을 수 있게 01, 02 해가지고 이게 돼 있는 거예요. is missing, you may want to check your connections. Also at the bottom of the screen, it shows us how much RAM is installed. Switching back out to the main menu and hitting advanced BIOS features will allow us to pick the order in which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바이오스 안에 이게 보면은 제일 퍼스트 붓이 어느 건 하드 드라이브로 돼 있죠. 세컨 붓이 CD롬인데 이 두 개를 바꿔놓으면 CD가 먼저 부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드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이거 상관없이 델이나 이런 컴퓨터를 보면 F12를 누르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초이스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게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좋아진 거지. 딱 하나야? 그 다음에는 이제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 포맷인데 포맷은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있어요? 이게 예전에 컴퓨터 디스켓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레코딩을 했어요. 요즘은 막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것도 다 죽었잖아 이제. 거의 다 이제 USB를 쓰는데 예전에는 요게 요만했어요. 우리 미국 처음 왔을 때는. 그래가지고 요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레코딩을 여기다 해가지고 그걸 보관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5와 2분의 1이 짠 거 나오고 720 요게 나오고 1.44가 나왔어요. 이 당시에 이제 720 같은 경우는 N9 T80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가지고 포맷을 시켰어야 포맷을 했어요. 그냥 포맷이 안 됐어요. 720K.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CD롬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변천사예요. 결국에. 그리고 USB도 예전에는 128이나 뭐 이런 기가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싸니까 뭐 다 뭐 가지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저게 엄청 비싸가지고 가질 수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32기가짜리 7불이면 사잖아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32기가 막 70불, 80불 이렇게 헌 때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 미국 처음 와가지고 컴퓨터 처음 내가 접혔을 때 하드 드라이버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도시락통만 해가지고 10기가 아니 10메가 20메가짜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 좋아진 거죠 이게. 디스크 포맷이라는 것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말 그대로 이 하드 드라이브를 깨끗이 포맷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클리어 시킨다는 거. 이 속에 칩이 젖어 있는데 칩을
뭐 불도저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깨끗이 평준화시켜가지고 깨끗이 넣어가지고 다시 집을 지은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뭐 윈도우가 잘못됐다 이거 새로 깔아야 된다 밀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걸 다 안에 있는 것을 지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디스크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 포맷을 뭐 하드 드라이브만 하는 게 아니고 USB도 디스크 포맷을 하고 다 디스크 포맷이에요. 이거 전 시간에 간단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포맷하는 그 저거는 알잖아요. 근데 이것을 포맷을 할 때에는 윈도우 자체에서 하면 안 돼요. 포맷을 할 때는 항상 부팅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컴퓨터를 껐다가 켜가지고 그때 포맷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 컴퓨터 자체에서 이것을 부팅을 하려고 하면 포맷을 하려고 하면 포맷이 안 된다는 거. 단 USB나 이런 것은 그냥 자체적에서 포맷이 돼요. 이것은 뭐 영원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매니팩처에서 워런티 이 나이프를 주는 게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그때 100년 쓰는 사람 없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뭐 1년 쓰고도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자기 쓰기 나름인데 컴퓨터가 갑자기 쓰고 있는데 전기가 나갔다. 그냥 놔두고 있는데 갑자기 전압이 팍 몰려 들어와 가지고 쇼트 되면 이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파워 아니면 거의 하드 드라이버가 나가요. 그리고 마더보드도 조금 이상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면 파워를 다 꺼놓는 게 좋아요. 왜 그냥 갑자기 몰려 들어오는 전압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이 전 시간에 이거 봤죠? 포맷하는데 뭐 USB를 넣던 뭐 딴 것을 넣던 포맷을 할 때는 항상 우클릭 해가지고 포맷을 우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팩토리2로 할 것인지 NTFS로 할 것인지 EX FAS로 할 건지 이것은 전 시간에 USB도 이렇게 포맷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팩토리2가 USB 우리 일반적인 USB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샀을 때 기본적으로 팩토리2 제일 안정성이 있는 게 팩토리2예요. 그래서 USB를 사면은 무조건 팩토리2로 포맷이 돼 있어요. 옛날 걸 보면은 32가 없고 그냥 패스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초창기 때.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가 팩토리2예요. 자, 근데 팩토리2는 파일 데이터를 USB에다 집어넣을 때 몇 기가 썩 들어간다고 해서 쪼개져 가지고 4기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용량은 32기가인데 내가 6기가나 5기가나 이런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팩토리2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4기가 딱 4기가만 받아들여요. 그러면 전 시간에 얘기했죠. NTFS로 하면 8기가 대용량까지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프로그램을 친구가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넣고 와야 되는데 그게 8기가다, 뭐 10기가다, 영화가 뭐 8기가짜리가 있다 할 때에는 윈도우에서 포맷을 해가지고 NTFS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어야지 팩토리2나 이걸 가지고 그걸 넣으려고 하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러지 이럴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가지고 속성에 가가지고 요거부터 체크업을 해야 돼요. 넣어놓고 팩토리2인지 NTFS인지. 그리고 만약에 NTFS인데 포맷이 돼 있는 게 NTFS인데 저기 우리 학생처럼 저기 여행을 가는데 보니까 4시간을 갈 것 같아. 그러면 노래를 잔뜩 넣어가지고 들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졸리니까. 근데 NTFS로 포맷을 해놓은지 모르고 거기다 음악을 잔뜩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찔러가지고 들으려고 보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팩토리2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샀을 때 팩토리2인 것은 나와요. 근데 NTFS로 포맷된 데에다가 음악을 집어넣고 가가지고 차에서 듣는다?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잘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요즘 나오는 EX 팻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은 어느 차에서는 나오고 어느 차는 안 나와요. 요즘 포맷이 어떤 것은 이걸로 많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매뉴팩처리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게 팻32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거의. 근데 NTFS는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완전하게 완전체가 아니에요.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저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뉴팩처리에서도 거의 팻32로 해서 해가지고 팔고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 뭐 졸업식 저거 할 때 USB에다 많이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나도 허브에다가 10개씩 꽂아가지고 포맷을 막 한 번에 시키고 거기다 담아놓고 나가요. 그러면 한 두세 시간 있다 보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또 10개를 또 껴가지고 해가지고 뭐 50개, 100개를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할 때는 NTFS로 사용하면 되고 아닐 때에는 그냥 팻32 해가지고 포맷을 바꿔주면 돼. 그냥 안 된다 뭐 이게 아니고 항상 그건 바꿀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USB는 얼마나 쓸 것 같아요? 그것도 100년. 근데 100년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서 못 써요. 하도 작다 보니까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가 뭐 마켓 가서 돈 뺀다 할 때 같이 따라와가지고 떨어지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사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름 있는 걸 사야 돼요. 저 중국 제품 이런 거 사면은 금방 고장나요. USB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샌디스크나 뭐 킹스톤이나 뭐 이런 거 좀 이름 있는 걸 사면 뭐 그래봐야 돈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꼭 싼 게 비지떡입니다. 싼 게 비지떡. 그러니까 항상 이름 있는 걸 사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거 팻16과 32 여기 있는데 저건 옛날 저거니까 저건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아시겠죠? NTFS하고 팻32 몰라도 나중에 또 하니까 뭐. 재원은 필요가 없고 포맷은 이제 컴퓨터를 쓰다 보면 노 레벨 포맷이냐 아니면 일반 포맷이냐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노 레벨 포맷은 굉장히 밑바닥까지 깨끗하게 지운다는 얘기고 그냥 일반 포맷은 그냥 라이터게 이렇게 포맷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컴퓨터가 가다가 딱딱딱딱 하드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할 때는 보통 로 레벨 포맷을 하는데 이 노 레벨 포맷을 자주 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섹터가 나간 부분을 갖다 고쳐주기도 하는데 굳이 어렵게 적을 거 없어요. 섹터 그 지정해주고 거기를 피해가고 그냥 가서 빨리 가서 1테라짜리 하나 사다가 갖다 그냥 달고 인스톨하는 게 낫지. 그거 나중에 불안해서 어떻게 써 이거. 한 번 적어된 거. 그러니까 항상 새 거 사가지고 갖다 껴가지고 쓰지. 누가 요즘 이것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지 나부터도 불안해서 못 써요 이게. 왜 그러냐. SSD하고 하드 드라이브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SSD가 윈도우 부팅이 9초 걸린다고 그랬죠. 하드 드라이버는 7200 RPM짜리가 32초. 머리 좋으시네. 그걸 기억하네. 자, 근데 얘는 대용량 데이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SSD는 빠른 대신에 얘는 리밋이 있어요. 어느 정도 쓰면 얘가 나가요. 자, 얘는 데이터가 복구가 돼요. 아웃사이더 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있는데 이거 좀 복구 좀 해주세요. 하면 복구가 돼요. 안에 뭐 한국에서 재지은 사람들 이거 하드 드라이브 갖다가 뭐 해요? 포렌식 방식 한다고 그죠? 포렌식 방식 해가지고 예전에 쓴 저거 지웠던 거 이런 거 싹 끄집어내죠. 똑같은 그런 방식인데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지만
얘는 한 번 쓰다가 잘못되면 영원히 건지지를 못해요. 못 건져요, SSD는. 근데 이 대용량을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이 SSD 1테라짜리 비싼 놈을 갖다 사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지우고 쓰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요, 얘도. 이게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은 하드 드라이버가 7200짜리 하드가 낫지 SSD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내 컴퓨터에는 SSD라는 게 아예 없어요. 빠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해서 아예 쓰질 않아요. 부팅만 시키자?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드가 제일 무난하게 쓰던 거니까 그냥 이걸 쓰지. 비싸고 뭐 그걸 떠나가지고 빠른 줄 알아. 그렇지만 대용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자주 하는데 사진을 막 넣어가지고 하고 또 빼고 계속 하는데 불안해서 못 쓴다는 거야. 불안해서 첫째. 안정성도 없고. 그래서 아직은 완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USB를 갖다 넣다 뺐다 하다가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은 안정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 그냥 인터넷 하고 뭐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 서치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이게. 빠르고. 그렇지만 대용량을 사용하고 뭐 이렇게 뭐 파일을 갖다 적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맞아요. 요즘은 무지 많이 싸졌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SSD하고 하드 드라이브. 그러니까 그거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 이게. 다음부터는 붙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일. 45분이죠. 5분만 더. 이게 이제 비품 가지고 컴퓨터를 진단하는 방법인데 한번 삑 하고 넘어가는 거. 컴퓨터가 처음 키면 삑 소리 나죠. 관심 없으면 몰라요 그것도. 이상이 없는 거는 짧게 그냥 삑 하고 지나가요. 근데 짧게 삑삑 두 번 하죠. 그럼 바이오스 아까 그 마더보드 상에 기른 칩 거기에 뭐가 틀어진 거예요. 막 연도수가 틀어졌다든가 이런 게 틀어져 가지고 삑삑 두 번만. 그럼 가서 그거 고쳐주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짧게 3번을 했다. 키보드 컨트롤러 오류예요. 키보드가 뭐가 눌렀다든가 할 때에 이런 저희가 많이 나오니까 키보드 체크해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컴퓨터 쓰다가 보면 파란색으로 변해가지고 에러 메시지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경우 겪어봤어요? 컴퓨터 모니터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완전히 파란색으로 나가지고 에러 해가지고 뭐 제로 곱하기 000038 뭐 48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모르잖아. 그 넘버를 갖다 그대로 적어요. 공짜가 한 개가 빠진다든가 하면 안 돼요. 공을 세워가지고 갖다가 인터넷에 쳐가지고 에라 이렇게 치면 그게 뭔 에라인지 요즘에 인터넷이 아주 좋아가지고 유튜브에다 쳐도 나오고 나와요 그게. 근데 블루 스크린이 나온다. 거기다가 하드 드라이브 윈도우 에라 아니면은 요걸 한번 이게 메모리가 에라일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의. 이 메모리가 에라일 경우는 블루 스크린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빼가지고 지우개 있죠. 꼬마들 쓰는 지우개 연필 뒤에 달린 거. 그걸로 몇 번 저거 해가지고 청소한 다음에 요렇게 꽂혀 있으면 빼가지고 바꿔가지고 끼면은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보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가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잘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거 카피해서 준 적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또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지금 다들 바빠가지고 지금 가방들을 다 들고 있어요 지금.